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루를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보낼 때가 있죠. 주위에서 하루를 초단위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바빠서 여행을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여행을 갔다고 해도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언제? 그리고 뭔지도 모르는 좋은 날들을 위해 하루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을 더 즐겨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죠. 오늘은 그녀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첫 방송을 들으시면서 작든 크든 행복함을 느끼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들이 뭉쳤다. 한 공간에서 각양각색의 삶을 사는 그녀들의 세상 이야기. 당신이 아는 그곳에는 당신이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떨림이 없는 시작도 있지요. 저는 자격증 공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나요? 지금은 그녀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첫 방송 중입니다. 오늘 함께할 그녀들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어서오세요, 해피선님. 네, 안녕하세요, 지영님. 네, 오늘 저희가 첫방인 만큼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며칠 전 흥미로운 책을 읽으셨다고 들었어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저희가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며칠만 지나도 못 지켰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3월이잖아요. 네. 1월에 세웠던 계획 그쵸. 혹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요. 겨울방학이 길면 네.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새학기 시작하면서 네. 다시. 네, 그래서 저희가 3월 이번이 첫 방송인데 약간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새학기 네. 시작하면서 네. 사실 연초에 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재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계획을 다시 시작하는 그 달이 3월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초에 계획 세운 거 사실 되게 많았어요. 어떤 계획들이 네, 있으셨어요? 원래 좀 막연한 것들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거 세우다 보니까 너무 실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런 거 넣었던 게 뭐 하루에 매일 스트레칭하기. 오. 운동 아닙니다. 그냥 스트레칭이에요. 네. 저 운동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물 자주 마시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조금 큰 거는 뭐 가족 사진 찍기, 가족들과 뭐 여행 다니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 작은 것도 사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못 지켰어요. 아니 며칠 하고 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작은 건데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나의 좀 마음가짐을 다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 추천해준 책이 있어요. 궁금한데요. 네, 시작이라고 해서 네. 되게 좀 제목부터가 네, 작가는 게리 비숍이라는 분인 작가님인데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그 자기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마인드를 어떻게 조정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주는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썼는데 사실 저희 남편은 이 책을 가장 추천하고 그 뒤에 거는 비슷한 말들이 그냥 좀 반복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리 비숍 작가의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네. 신랑분이 추천한 때 어떤 이야기라도 해주셨나요? 이 책이 사실 작고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냥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주긴 하더라고요. 궁금한데요. 엄청 유명한 말이 있어요.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Just do it. 아, 네,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이 작가는 뭐 다른 책에서도 뭐 하라 뭐가 되게 뭐 많은 그 가이드라고 해나 그런 거를 주지만 일단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조차 하지 않는 거는 그냥 그 포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런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거고 행동을 하라라는 거고 생각만 하지 말고 계획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뭐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뭐든 해봐라라는. 네. 혹시 그 행동에는 네.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행동은 없나요? 약간 이분은 계획적인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심지어 예측 불가능한 것도 받아들이고 하라. 네. 궁금한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네. 읽어봐 주시겠어요? 근데 이 작가는 크게 7가지 짧은 글들을 핵심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챕터를 나눠서 글을 썼는데요.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7가지 단원을 제시했다.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이 7가지가 핵심이에요. 핵심이지만 이거를 아우르는 가장 큰 그거는 행동하라. 행동하라.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만약에 나 시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제일 마지막 챕터가 있어요. 나가는 말이라고. 거기에 완전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그런 운동 같은 걸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게으른가 봐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키는 게. 네. 저희 신랑이 항상 하는 말이 끝까지 해볼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데 행동도 행동이지만 끈질김 그런 노력도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예시도 있긴 있어요. 막 하루 몇 분 운동하고 뭐 살 빼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단 조절하고 이런 거. 근데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래요. 그 안 하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의지가 없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그러면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냥 포기를 하는 거고. 좋은데요. 이거 네네. 심하게 얘기해.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자기는 하려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놨는데 못하면 또 그게 또 스트레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의지가 있는지부터 하고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작은 거라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여기서 좀 이런 뭐 7가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그냥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약간 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찻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이미 지나온 길이고 오른쪽은 앞으로 갈 길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 지나온 길을 과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좋았던 일, 뭐 안 좋았던 일, 뭐 슬펐던 일, 하지만 뭐 힘들었던 일,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를 잘 이겨냈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이런 내용이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 이렇게 할 거. 그러니까 이걸 책을 읽으면서 막 갑자기 머릿속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생각나는 뭐지? 나 학창 시절 때 공부보다도 지금 막 갑자기 뭐가 알고 싶고 뭐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다는데 혹시 지금에도 행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셨나요? 사실 좀 그거 미래를 할 때는 사실 가까운 미래보다 먼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신혼여행을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다른 곳이었어요.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라는 곳의 지역의 사진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또 제가 막연히 그
슈베르트 아시죠? 네네. 네. 그 음악가를 막연히 내용도 잘 몰라요. 이분이 어떤 걸 했고 뭐 잘 모르면서도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그 음악가고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거기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거를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실행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고 싶다. 물론 가기 위해서 그러면 뭐 하고 이건 아직 계획을 세워야겠죠.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일단 그거 하나를 찾은 거예요. 뭘 하고 싶다라는 걸 찾았고 또 그 요즘에 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읽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걸 다시 나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 애들이랑 다 같이 그리스나 뭐 아테네 이런 데를 한번 여행을 가보자. 이것도 또 새로운 먼 좀 미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걸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그러면 그 전에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하나씩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응원합니다. 네. 진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네.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는데 저희는 그냥 단기적으로 갑자기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안 그러면 저희 신랑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데 한번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저질러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행권을 끊어놓는 거죠. 여기 이분도 강조했어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너무 계획된 것만 해서 그럼 계획된 자기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막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이러는데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여행을 떠난다거나 갑자기 안 해본 걸 해본다거나 만약에 우리가 뭐 직장인 같은 분은 뭐 출근할 때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본다거나 이런 걸 한번 해보라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좀 듣고 오실게요. 스테이시의 버블과 알리의 가시연꽃 또 책을 한 권 가져왔거든요. 네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어떤 거냐면 혼자 버스를 타고 해요. 이게 저희 큰애도 좋아하고 둘째도 되게 좋아하는 내용인데 딱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여행 가는 건가요? 네, 혼자 버스를 타고 아이네요. 네, 작가는 마리안 뒤빗이라는 작가고요. 출판사는 느림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가 제목과 똑같아요. 혼자서 버스를 타는 거예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그 버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기대도 됐겠죠. 저가 버스를 언제 혼자 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혼자 떠나는 거는 되게 설레기도 하면서 분명히 두려움도 있을 텐데 아이들은 그렇겠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때 언제 버스 혼자 타셨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되게 시골에 살았거든요. 네. 시골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학원 같은 걸 다녔나 봐요. 그 시골에서도. 근데 그 시골에서 학원을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린 저를 아빠가 어디 그 운전하면서 가시면서 보신 거예요. 그 보고 되게 마음이 짠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 어린 것이 그때 버스를 타고 10분 넘게 15분 이렇게 가야 되는 곳인데 그거를 말씀하신 거라서 좀 어렸을 때부터 탔던 것 같아요. 기억이 네.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네.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이 친구가 계속 손님들을 만나요. 늑대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곰아저씨도 만나고 되게 많은 손님들을 만나는데 여기서 소매치기도 만나고 그리고 그러면 아이의 물건을 훔쳐간 거예요? 아니요. 그 다른 사람의? 다른 곰아저씨의 지갑을 훔쳐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용감하게 아저씨가 훔쳐갔었잖아요 하면서 지갑도 돌려받고 그리고 꼬마 아이랑 그 사건들을 겪는 거죠. 이렇게 소소한 사건들을.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서 내려요. 버스에 네. 내려서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는 혼자서 하는 시작이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은 시작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우는 거, 먹는 거, 걷는 거, 달리는 거, 학교 다니는 거.
다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또 예전에는 혼자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다녔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옛날에 유치원을 성당 유치원을 다녔어요. 1시간 네. 넘게 걸리는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안경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엄마가 데리고 저를 안경점으로 가신 거죠. 한 3번을 갔는데 당연히 저는 안경점에서 엄마 기다리겠죠 하면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아, 유치원 때. 네. 그래서 저는 내렸어요. 네. 어디냐면 지금 팔달문에 그러니까 수원의 남문이죠. 네. 거기서 내렸거든요. 아. 저희 집은 메탄동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디지? 그 옛날 시메탄 자리를 모르시죠? 여기 수원 사람이신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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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거기 삼성전자 그 앞쪽에 있는 하여튼 메탄동에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 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집까지 걸어갔어요. 길을 알고요? 길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유치원 버스를 타고 갔던 그 길이 있잖아요. 아, 창밖으로 보던. 예. 그걸 따라서. 걸은 거예요. 어머.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쵸. 엄마도 얘 어디 갔지? 음. 그렇다고 내가 안경점 가서 그 아저씨한테 전화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거나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여기 KBS 수원센터 네, 있죠? 네. 그 앞에서 엄마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네요? 네. 근데 되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 엄마하고 뛰어간 거죠 거기를. 그랬더니 엄마가 되게 놀라셨고 안아주셨거든요. 네. 갑자기 그렇게 기억나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친구처럼 처음 혼자서 길을 나선 거죠. 그렇죠. 와, 근데 만났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때는 뭐 휴대폰 이런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연락, 위치 추적도 안 되고. 도우셨네요. 갑자기 감성에 빠졌는데 쓸데없는 얘기로 빠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혼자 버스를 타고는 아이들한테는 어쨌거나 첫 시작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걸 즐겁게 했던 것 같거든요.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갖고 오긴 했거든요. 네. 저희 혹시 아이들이 혼자 버스 탄 적 없죠, 아직? 있어요? 없어요. 저희도 없어요. 되게 요즘은 사실 걱정이 많아져서 그런가 혼자 어디를 버스 타고 버스는 아직 못 타봤어요. 저희 어렸을 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버스 타고 이랬는데 그래도 같이 버스 타고 그러긴 해봤죠. 그렇죠. 애들한테 네. 카드 찍게 하고 직접 찍게 하고 그렇긴 해봤는데 지금도 혼자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도서관까지 거리 여기서 더 이상도 사실 안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했고 심부름도 했었고 네. 멀리 가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조금 못하게 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언론의 그런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의 첫 시작들은 좀 늦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네, 맞아요. 되긴 하죠. 좀 우리가 너무 안전 울타리를 되게 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했던 것들을 못하는 것 같은. 또 막 어디 안 보이면 어디 갔지 하고 어디 있는지 막 위치 추적하고 맞아요. 확인하게 되고. 그래도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그나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문화가 형성돼서 네.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책 두 권을 소개를 드렸는데 처음엔 제가 게리 비숍 작가의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 책은 작가분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마리안 뒤빅 글그림의 혼자 버스를 타고라는 책입니다. 약간 하나는 어른들을 위한 좀 그런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아이들과 같이 보면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최근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있는 일이나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또는 주변에 새로 시작을 한 이들이 있나요?
궁금한데요. 혹시 뭐 들은 거 있으세요? 주변에? 저희 신랑은 네. 최근에 시작한 건 아니고 작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음. 법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소름이 돋네. 왜요? 주위에 있어요? 아니요, 법하면은 되게 지루하고 외울 거 많고 어려운 말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수업을 듣는다고 그러셔서 깜짝 놀랐어요. 뭐 네. 그걸로 제2의 인생을 할 건 아닌데 신랑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법을 배우면 생각보다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많다고.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맞아요. 것보다 낫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직장인이니까 가끔 가재물을 저한테 도와달라고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재물을 조금 도와주거나 뭐 참고할 만한 걸 찾아준다거나 뭐 이런 정리를 해준다거나 해주긴 하는데 신랑은 어쨌거나 그걸 했고 저는 최근에 도도라고 도도가 뭐예요? 여기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수업을 강사 양성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방학 동안 들었거든요. 아, 저번에 그 환경 관련된 거예요? 아니, 저는 아니요? 드론을 지원했어요. 아, 환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드론 했는데 네. 사실 드론을 배워보고 싶긴 했는데 네. 잘 모르는 분야니까 사실 선뜻 이렇게 접근을 못했거든요. 근데 네. 요번에 그거 하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날려볼 수도 있고 코딩도 접목해서 해볼 수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방학을 보내긴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저는 짧은 기간에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배우는 게 되게 좋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선생님보다 학생이 맞다. 뭔가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러세요. 근데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너무 가르치는 거 굉장히 네. 힘들어요. 거기서 강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때 학생이었을 입장이 돼보고 그 아이들이 학부모 입장이 돼봐라. 강의를 내가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강의를 들으면 어땠을 것 같으냐. 그래서 늘 내가 듣고 있는 그 강의에 학생의 입장이 돼서 강의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네. 그리고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느낀 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정말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이 끝난 거예요? 네, 그 방학 교육 동안 과정은 끝났어요. 그러면 강사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저희 신랑이, 그러니까 남편이 작년 9월부터 육아휴직을 했어요. 네.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헬스 끄는 거. 왜냐면 평소에는 운동을 못 하니까. 사실 직장 생활 오래 하고 막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걸 제일 먼저 끊더라고요.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책 공부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 새로운 시작 이런 거. 저는 말씀드렸지 연초에 되게 많은 리스트를 막 적어서 했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리스트에 없는 거를 지금 조금 갑자기 또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만화책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막 여기 근처에 큰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궁금했던 것 관련된 책들이 막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은 얼마 전 2월부터 책을 막 한 권씩 계속 읽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과학 위주랑 막 과학자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화학 원소 기호가 어떻게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그때는 무조건 외웠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빌리고 그다음에 지금 첫째가 이제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입시나 뭐 이런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려면 나도 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진로 관련된 책 이런 것도 보고, 또 둘째는 3학년 됐다고 3학년은 새로운 과목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첫째 때 봤던 책이긴 한데 또 한번 뭐 3학년 때 뭐 중요하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런 책도 보고, 갑자기 안 읽던 책을 한 권씩 읽기 시작하고, 그것도 있어요. 영어를 그러니까 막연히,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지금은 뭐 쓰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약간 공부를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영어를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건 아닌데 싫어하는 것도 아닌, 그냥 조금은 그래도 그래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만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만화책을 빌려서 그것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하던 행동을 오래 되어서, 그거는 제 리스트에도 없었거든요. 계획 리스트도 없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어서 지금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쌓아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혹시 몇 권째? 지금 7권 정도 읽었나? 네. 아니 이제 3월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도 2월에 시작했는데도 7권을 읽었다는 거는 네. 근데 막 길고 이런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좀 쉽게 요즘은 정말 책이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고른 책이 어른 책보다는 사실 청소년 도서 위주긴 해요. 그러면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막 그 그림도 많고, 글은 쪽 작더라도 그림 많고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조금씩 전 좀 신기해요. 제가 저도 그런 활동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책을 네. 구입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어서 눈도 침침하고 이제 해피선님 말처럼 네. 저도 이제 글자가 크거나 그림이 있어야지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안 그러면 못 읽는 대신 그나마 책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저도 집에 가서 해피선님처럼 이렇게 하나씩 읽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읽고 버리고 해야 되겠어요. 나 모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근데 이번에 시작했어요. 저도 좀 신기해요. 좀 약간 뒤늦게 뭔가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 아셨듯이 자격증을 네. 준비를 했잖아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사실.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시험은 신청했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지금 내려놨거든요. 내려놓으니까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셨는데, 자격증 시험 보실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또 버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얘도 해야겠다 싶으면은 하지 않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지쳤을 때 살짝 내려놨더니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그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끝까지 달리는 것만이 길이 아니고 잠깐 다른 것을 봐도 괜찮다는 거. 네. 전 되게 좋은 명언을 들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이제 네네. 거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요. 네. 김동률의 출발, 조선 블루스의 작야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녀들 생산의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첫방이라 어색하고 서툰 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시작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는 좀 더 잘 될 거예요. 네. 마지막 노래,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저의 심정입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